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죠. 우리는 장중에 어제 반영이 돼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큰 데미지 없이 반대로 올랐습니다. 1.8% 상승이 나왔고요. 이제 V자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21선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 주는 게 상당히 좋은 투자 환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빠르면 내일 추가장도 올라가면 121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트럼프는 계속해서 중국을 옥죄고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상장사를 다 쫓아내겠다. 거의 좀 깡패 같은 짓을,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최대 1140조 정도 강제 매각할 수도 난리 나죠. 이거는 좀 난이 오바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시진핑한테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두가 옛날에는 미국에서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협상력 카드로 대두를 썼어요. 근데 지금 대두를 전량 타국산, 미국을 수입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뭐 브라질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뭐 수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더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트럼프의 지지층이거든요. 남부. 거기서 만약에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 같고, 대두는 왜 이게 1기 때, 트럼프 1기 때 상당히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썼어요. 왜냐하면 돼지고기 없이는 중국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면 난리가 나요. 사료값이 올라가면서 같이 급등이 하기 때문에 요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두 가지고 수출 안 한다 이러면서 자꾸 약 올렸는데, 그거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시진핑이 그 일부러 미리 다른 나라하고 브라질이나 남미 쪽에서 대두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많이 줄여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완전히 줄인다라고 하면 또 트럼프는 한 번 더 더블 카운트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유럽에다가 계속 손을 내밀고 있어요. 손을 내밀고 있고, 우리랑 손 잡자 이러고 있는데, 자꾸 유럽도 이렇게 트럼프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유럽이 이제 중국하고 손잡을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엄포를 놓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까지 가면은 좀 위험해지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꾸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11일 날 나온 건데, 뭐 중국과 합의 빨리 했으면 좋겠다, 내 친구다라고 달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나온 겁니다. 상무부에서. 자꾸 이제 쪼니까 미국과 실질적인 소통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미국 경제 무역 분야 협상은 열려 있다. 열려 있으니까 네가 먼저 연락해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하여튼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네 너무 우리 중국을 무시한다. 뭐 협박, 뭐 위협 이런 거 하지 말고 상호 존중해달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미국이 그 뭐랄까요, 체면을 세워주는 이런 거를 해줘야 우리도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극한에 몰려 있는 트럼프는 아무 말이나 다 할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중국을 더 이상 건들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협상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뭐 중국에서도 계속 그렇게 당하면은 그게 안 좋죠.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좀 협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4월 말, 늦어도 5월 달 초에는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롤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지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변동성에 대한 내성은 어느 정도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뭐 환경와우에서 나왔죠. 알테오젠과 펩트론 기술 수출, 또 백질 터진다, 이런 타이틀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알테오젠, 다이치 상교하고, 예, 에너투, ADC. 요거 처음부터 SC로 개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SC로 개발해갖고, 예, 상용할 때 독점 계약을 맺었는데, 일단 ADC 신규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화이자, 에브비, 길리어드. 예, 여기가 있는데, 이번 계약의 유력한 후보, 예, 추가로 이제 2분기에 나온다라고 했거든요. 2분기에 해봐야 지금 2분기잖아요. 지금 4, 5, 6이 2분기니까. 이 안에 여기 화이자나 길리어드나 이런 LVB 같은 회사들이 추가로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옵티버라든가 뭐 로슈 이런 회사들이 매년 10억 달러 이상 그 조 단위로 매출을 내고 있는 면역 항암제 이런 회사들인데 피하주사 출시를 속도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업계의 경쟁사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알테오젠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히알루니다제 요거를 할 수 있는 나라 그 회사는 미국의 할로자임하고 알테오젠 두 곳밖에 없는데 할로자임은 로시아고 벌써 여기 그 암을 유발하는 단백질 자체 그러니까 범위가 엄청 넓어요. 이런 넓은 범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SC 제형으로 만들려면 여기는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무조건 알테오젠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SC가 또 특허도 연장이 되고 그리고 또 넘는 방법도 뭐 1분에서 뭐 3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이렇게 효과도 좀 좋다라고 하니까 이래저래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알테오젠만이 SC를 하려면 알테오젠만이 이제 추가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시아하고의 계약을 너무 잘못했어요. 이렇게 단발적으로 특정 항암제만 하겠다라고 알테오젠처럼 했어야 되는데 암을 유발하는 단백질이라고 해놓으니까 범위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웬만한 암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계약을 잘못한 건데 알테오젠 요 정도 하는 거죠. 이거 하나씩 품목당 하나씩 이렇게 추가로 하려면 너 추가 계약해 이런 식으로 아주 영리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SC가 대세라고 하면 알테오젠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지금 7곳이 지금 테스트 중이고 이것도 머지않은 장래에 추가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올랐다 떨어졌다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 수출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내년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1000억 단위로 찍힐 거예요. 지금 작년에 250억 나왔나요? 요게 1000억 단위에서 뭐 2000억 단위로 찍힙니다. 최소. 그러다가 이제 수천억, 그 다음에 조 단위, 그 다음에 뭐 2조 원 이렇게 엄청나게 고속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의미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요 파도가 나중에는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잔잔한 파도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결국 여기서 보면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추세가 SC 제형인데, 그죠? 거기서 계약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계약할 수 있는 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알테오젠하고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고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아요. 자꾸 특허를 거는 거지. 특허 가가지고 너네 걸린다고 하지만 이것도 지금 머크가 대놓고 너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6개에서 7개를 계속 제재를 하니까 여기 다 소송병이거든요.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래저래 알테오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지 뭐 하루에 올랐다 떨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테오젠의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딱 보고 프로그램 매수 들었다. 올라가겠네. 매도 나왔다. 빠지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 올라가고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 떨어지고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게 뭐랄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의 전망이 다 끝났다.
그러면 팔아야죠. 예, 지금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약할 곳이 예, 최소 6곳에서 7곳, 예, 7곳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 마일스톤이나 로열티가 계속해서 예,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얘네들 계약하면 또 개발하는 기간 지나면 또 들어오고, 얘네들 또 계약하면 개발하는 기간 지나면 또 들어오고, 또 이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2040년까지는 제 생각에는 예, 2040년까지는 이 구조로 가는 거예요. 계속. 예, 그죠? 예, 이렇게 개발해서 또 로열티 들어오고, 마일스톤 들어오고, 여기서 개발해서 또 들어오고, 예, 이거의 연속이에요. 계속. 예, 그러니까 이게 최소 예, 최소 10년 이상 계속해서 돈이 예, 이렇게 중복돼서 들어오는 거죠. 예, 이렇게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성이 최소 50%에서 200%씩 증가할 건데 이 주가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단순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투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꼭 뭐 빠질 때 왔다 갔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시는데,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근데 예,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겁니다.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 정말 투자의 개념으로 예, 가져가시는 분들만이 수익을 크게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오늘 바이오 종목 하나 오늘 샀는데 그것도 상당히 지금 진척이 되고 있어요. 두 곳 정도에서, 예, 두 곳 정도에서, 야, 우리한테 저기 기술 수출 넘겨라 라고 했는데, 내가 개고생했거든요. 진짜. 개고생해가지고, 결국에는 거의 성공 수준까지 왔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인정해 주니까, 이걸 뭐, 로얄티 뭐, 10에서 20% 받고 넘길 바에는 차라리 미국 시장을 먹을 수 있거든요. 얘네 약 개발하면 다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소화 쪽에 관련돼 있는, 예, 어린애들 쪽 환우들의 관련주라 상당히 지금 FDA에서도 되게 약이 없어가지고 예, 상당히 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도 해줄 정도로 이런 약인데, 내가 출시만 하면 내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너네 10에서 20% 주고 나보고 계약하라니 하겠냐,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 30에서 40% 줄 거 아니면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라고 배짱을 튀기고 있다랍니다.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식을 예, 계속 누려보고 있다가 최근에 좀 시끄러운 일이 좀 있어 떨어졌을 때 그거 확인하고 오늘 올라올 때 매수를 한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술력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좀 이렇게 인류의, 특히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장인데, 생각보다 시장도 큽니다. 미국 시장이 약 2조에서 3조 시장인데 약이 없어요. 예, 얘가 나오기 시작하면 얘가 다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기업 가치가 지금 한 1조 정도 되는데, 예,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 다 먹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기술 수출을 해도 로열티 30% 이하로는 못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면, 제 생각에는 예, 뭐 몇 조 이상의 시가총액이 나와야 된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이다, 주총에서 얘기해가지고 이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예, 이게 사실이라면 조만간에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예,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예, 좋은 예, 가격대에 있지 않을까. 예, 나중에 되면 제가 또 오픈을 할 건데, 아무튼 뭐 내부자들도 사고 있어요. 예, 거기 상무 전무 이사들도 샀는데 산 가격대가 지금하고 비슷해요. 옛날에 사가지고 예, 비슷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샀는데 뭐 한 달 만에 기술 수출이 터진다든가 이러버리면은 내부자가 걸려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샀다가 물려놨다가 이제 최근에 좀 올라와가지고 거의 본전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산 거예요. 그죠? 나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만 터지면은 제 생각에는 가치가 예, 지금보다는 훨씬 예, 좀 터질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앞으로 좋은 종목 많아요. 예.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 옛날하고 틀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올해도 꽤 많은 기술 수출이 나올 거고, 예. 펩트론도 좀 뭐 시간에서 엄청 올라가던데, 뭐요? 아까 뭐 갑자기 급등하더라고요. 예, 좀 밀렸네. 아까 보니까 여기서 예, 급등해서 막 나오더라고요. 예, 급등까지 하고. 아무튼 뭐 펩트론도 예, 제가 여기 9만 원대 말씀을 드려서 사가지고 급등이 나왔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먹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도 좀 뭐랄까 물리적으로 조금 이제 예, 데미지는 입을 수 있는데, 아무튼 방향성은 제약바이오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자꾸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어떻게든 시키려고 하고 있고, 예, 중국과의 문제도 자기가 한번 까불었다가 이번에 된소리 맞아가지고, 예,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금리 인하도 할 것 같고, 예, 뭐 이래저래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예, 뭐 알테오젠처럼 뭐 성장성이 보장돼 있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 좀 터질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 몇 개만 가져가셔도, 예, 올해 하반기 농사는, 예, 그걸로 끝입니다. 예, 그 정도로 임팩트가 있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상지건설 또 상한가 쳤어요. 예, 10번 상한가. 예, 뉴스 나오는데, 예, 참 그래요. 오늘 보니까 여기 나오더라고요. 예, 상지건설 광풍이 보여준 대선 테마의 민낯,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얼마까지 갈까요 도대체? 예, 옛날에 한번 제가 이거 본 적이 있는데 2001년도인가 그때, 예, 없어지긴 했는데, 예, 그냥 쉬지도 않고 올라가가지고 130배인가 200배인가 올라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옛날 얘기는 한데, 예,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위험하다, 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주주가, 예, 중앙 DMD, 예, 그 계열사인데 김영신이라고, 여기 잘 보시면 유명한 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중앙첨단 소재 대표자 김영신, 예, 계열 중앙 DMD, 예, 그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막 급등하는 이런 종목의 대표란 말이죠. 예, 이유도 없고, 예, 나중에 이유 알려주겠죠. 예, 뭐 한참 올라갈 때 개미들한테 팔아 넘겨야 되기 때문에 뭐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이상하게 이런 중앙첨단 소재, 광무, 뭐, 예, 계속 대주주들, 그 약간 이상한 것들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니텍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니텍 주가입니다. 예, KT에서 인수해가지고, 예,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걸 또 뭐 저것처럼 중앙첨단 소재처럼 전해질 관련해 갖고 뭐 리튬염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해 갖고 지금 KT의 그 IT 하던 회사인데 인수해 가지고 그 한다. 중앙첨단 소재가 그것처럼 똑같잖아요. 지금 하는 스토리가, 예? 엔캠하고 중앙첨단 소재, 이니텍까지, 거기에 상지건설까지, 뭐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수상한, 예, 그런 종목들인데, 거기에 꼭 연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예, 추천을 하냐 이 말이야. 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조금만 파보면은, 예, 뭐 작전주니까 누가 봐도 작전주인데 뭐, 예, 조금만 파보면은 해볼 수는 있는데요. 예, 저는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매매하는 거는 말리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저런 거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코스닥 지수, 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거래소도 좀 힘차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너무 제재가 심하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래서 거래소 시장이 의외로 안 좋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좀 탄력 있는 시장이 하반기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분을 많이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단기 바닥이긴 한데 뭔가 숫자가 안 보여갖고, 예, 좀 힘들어요. 거기다가 중국과 미국과의 전쟁 때문에도 더 좀 힘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피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겠죠. 그리고 뭐 우리 뭐 대선도 이제 6월이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전시적 불확성도 누가 되든 간에 아무튼 좀 뭔가 처음에는 되게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대비 더 좋은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4월달, 5월달이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관세에 흔들리면 매수 시점인 거죠. 예,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즌이다, 이렇게 보시고 주식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